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 30대를 대표해서 청년 한민우군 나오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비 오는 날 한번 한민우군 같이 일하는 네. 그 모임에 동지들이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왔죠. 네, 한 20분 이야기하려다가 또 제가 이 말이 길어지는 버릇이 있어가 한 1시간 이야기하고 네. 그래 갔는데 그날 사실 밥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가 네. 그랬으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예. 그 정도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왔고요.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매니아들이에요. 정치 매니아들인데 저희가 좋아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진짜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황 소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그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저희 회원들이 굉장히 속 시원하게 갔던. 그리고 끝나고도 저희끼리 모여갖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의해서 또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니까 네. 눈앞에 이제 이 쾌락이나 네. 작은 사치 이런 쪽에 몰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덕질.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직장 마치고 와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데 시간을 쓰는 걸 보고 좀 그런 날씨도 안 좋았는데 참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요즘 이제 미투가 유행을 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네. 좌파 진영이 총단결해서 미투에 나서는 것 같아요. 여성, 노동, 시민단체 30곳이 뭉쳐서 미투 연대에 나선다는데, 네. 근데 미투라는 게 가만히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미투를 하지, 권력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미투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죠. 대부분의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상당 부분이 내부 고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위계라 하면 이 위계 하면 보통 이 속인다라는 걸 위계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계급에 의한 네. 그 간음 네. 이걸 위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계급, 사기, 모든 그런 행위를 모든 걸 총망라해서 위계. 근데 왜 이 대체로 좌파에 가까운 여성 단체들이나 또 노동 단체, 시민 단체들이 340곳이네? 30곳이 아니라 네. 뭉쳐서 미투 운동에 갑자기 뛰어드는 걸까요? 미투 운동 알아서 잘 돼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우리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무슨 뉴스에서 나올 때 330개 단체가 연대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다 하나씩 다 대표예요. 한 명씩 다 대표인데 뭐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개 대표도 있어. 네. 1인 한 5개 단체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들 저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근데 어쨌든 난 염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드디어 민변도 등장을 하고 여성단체 연합도 등장을 하고 민교협도 네. 등장하고 시민단체 연대회의 민노총까지도 미투에 등장을 했어요. 일단은 이슈가 되고 국민적 관심도 높지 이슈되지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는 소위 얘기해서 장사가 된다. 그래갖고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미투 운동을 지금 보면 미투 운동이 랜덤으로 막 이쪽 저쪽에 벼락이 떨어지는데 대체로 좌쪽에 많이 떨어져요. 왼쪽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투 운동을 오른쪽에 많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투 운동의 균형을 잡기 위한 네. 그런 어떤 균형잡이 역할을 하려고 나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생태계 자체가 문화예술계나 어떤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모든 직구는 거의 좌쪽이 점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다고 해서 될까요? 저는 아마 앞으로 미투 운동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굳이 하면은 결국에는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소위 좀 잘 나간다는 그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공천 과정 모니터링도 나와요. 미투 운동에. 그냥 놔줘도 네. 이 사람이 1등 달리고 있고 나는 2등인데 네. 저 사람이 평소에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어. 그럼 알아서 미투를 할 건데 네. 저거가 이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런 미투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쵸. 근데 굳이
이런 미투에조차도 색깔을 완전히 그냥 빨갛게 왼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미투 운동을 지휘를 하겠다 이러면 이게 미투가 아니라 네. 예? 사실 뭐야 이거? 근데 사실은 이런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캠페인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캠페인적 성격이 강하면은 사실 여성가족부나 뭐 이런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뭐 해당 시민단체를 지원을 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이미 터질 만한 것들은 꽤 많이 터진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제 이런다는 게 굉장히 염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본의 아닌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좀 저쪽이 좀 탁월한지 능력이 네. 이쪽으로 기우니까 이쪽 방향을 이쪽으로 좀 털라고 네.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 성향이 개입되면 미투가 아니라 가공투가 되죠. 네. 그래서 조금 좀 우려스러운데 이건 여성의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현재 뭐 2차 피해니 이런 것도 솔직히 지금 수많은 미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미투에 폭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나 다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정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수 정당이나 이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 사실 어떤 그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학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남성학이나 여성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토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그게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서포터를 해줘갖고 더 보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정치권도 참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여성학, 남성학 이러면 이것도 또 나름대로 네. 이 페미니즘 있고 뭐 왼쪽 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옛날에 여성연대는 되지만은 남성연대는 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욕망학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쳐가 네.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면 배가 망신한다. 네. 예? 그래서 욕망학을 좀 벌써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수 추천이 뭐 머릿속에서 되는데요. 예, 그래서 뭐 유승준, 예,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고영욱, 뭐 그런 친구들,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욕망을 네.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 그래서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 사례를 일부에 쭉 이야기하고 정치인, 연예인, 뭐 유명 인사들. 그러고는 이제 두 번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고가 생기지 않고 적절하게 해소를 할 수 있냐. 네. 뭐 그런 부분까지 가르치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지.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극히 편파적인 여성학이나 남성학 이런 걸 가르친다고 이게 또 해결이 되겠나 하는 부분도 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펜스룰 아니겠습니까? 네. 펜스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별별 특강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우리 별별 특강 끝나면 중간에 쉴 때 김밥 먹고 말지 끝나고 식당은 아예 안 간다. 네. 그리고 또 식당은 안 갈 뿐만 아니라 황량수의 모임에서는 외부의 2차라고는 아예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안전한 것이다. 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라 해도 벼락이 날라올 그런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별별 특강을 보고 황 소장님은 펜스룰이라 해서 난 그때만 해도 펜스룰을 듣지를 못했어. 네. 그래서 내가 무슨 또 느닷없이 마이크 펜스라는 네. 사람을 좋아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펜스룰이라는 게 네. 아예 당할까봐 겁을 내고 여성에게 그냥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여자하고는 밥도 안 먹으러 간다 뭐 이런 게 펜스룰이라고 한다며. 예, 맞습니다. 2002년에 지금은 펜스 부통령이죠.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아내 이외의 여자들과는 뭐 사적으로 커피나 뭐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럼 마이크 펜스하고 관계가 있네. 나 네. 진짜 몰랐어. 예, 2002년에 그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물어보는 인터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가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조명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 양반이 딱 보면 막 저기 목사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찔려도 피가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근데 네. 나는 그거 모르고 여자들한테 펜스 방책을 친다. 이 펜스인 줄 알았어. 네.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이야 뭐 이렇게 어떤 팬클럽 성격이고 저는 이제
청년 단체다 보니까는 저는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던데 그나 근데 여성도 있었죠. 있었는데 네, 왜? 네, 여성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 모임을 한 지 벌써 한 4년, 뭐 5년 뭐 그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원래는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이 있었는데 제가 한 4년 전부터 저희 모임 하면은 여성들은 1차가 끝나면은 이제 가는 걸로 룰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모임 자체에 여성 못 오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1차 끝나면 니들이 저는 양해를 구해야죠. 얘네들이 분명히 1차 얘네들이라고 끝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 예.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아니고 남성 얘네들이 남성 얘네들. 분명히 1차 끝나면 니들이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여성 회원과 남성 회원이 있었는데 둘이 갑자기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단체 모임의 어떤 목적과 다르게 둘이 또 사랑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래? 그럼 나가서 사랑해라 그래갖고 강제 탈퇴를 한번 시킨 적이 있죠. 왜 사랑을 막는 단체요? 아니 사랑을 막지는 않습니다. 네. 가서 출산을 해서 정식으로 시키도록 해. 아니 목적이 여기가 무슨 미팅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무슨 소개팅 주선하는 데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니까는 너희는 나가서 사랑해라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지금 여성 회원 있긴 있습니다. 한 명. 잘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이죠. 욕망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참 슬픈 청춘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네. 젊은 층들이 그냥 지금 현재 미투는 권력적으로 상위에 있는 사람한테 네. 하위에 있는 여성이 주로 당했다는 폭로로 가는데 네. 실제로 보면 남녀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꼭 모임이 아니라 네. 대체로 무슨 이렇게 술 먹고 마시고 이러다 보면 사고가 곧잘 나죠. 나죠. 날 확률이 높아지죠. 오래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별 문제 없는 젊은 사람들끼리의 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미투라는 부분이 근데 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이 높은 지위에 있고 네. 이럴 때는 또 여성이 남성을 희롱을 한다거나 네. 뭐 가끔씩 보면 뭐 직장 같은데 여성이 많은 직장에 주로 네. 나이가 든 여성이 많은 직장에 젊은 남성이 가면 지나다니면서 엉덩이를 툭 친다거나 네.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댓글들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사람은 미투를 못할까요? 창피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 혈연과 지연으로 다져진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또 어떤 법적 분쟁의 고소고발이라던가 어떤 미투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어떤 관념이나 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인데 그 얘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홍성수 그 숙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펜스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얽히기 싫으니까 펜스룰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성분들이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지지를 했는데 이제 그 저열한 대응이다. 이렇게 그 숙대 홍성수 교수가 뭐 그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한 남성들 같은 경우에 펜스릴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한번 당하고 나봐. 네. 근데 그리고 그렇구나. 지금 JTBC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미투 운동이나 어떤 위계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그런 행동하는 그럼 거에 하면 안 대해서 되지. 그건 네, 안 안 된다고 되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미투 운동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뭐 일부 이제 항상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일부 여성 단체들은 어떤 이 성희롱에 대한 무고죄 항목을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펜스룰이 정말 얼마 전에도 다시 부각이 됐었지만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게 펜스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그러고 따져 보니까 네,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건이 몇 년 전에 하나 나왔죠. 네, 그렇죠. 그 여성이 남성을 묶어가지고 네, 침대에 묶어놓고 그래서 강간했다고 강간죄가 인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이제 이 미투는 대체로 이제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당하는 게 많지만은 네, 이제는 남녀의 이제 이 사회적 서열, 여성의 지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여성에 의한 남성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것 또한 활발하게 미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미투가 너무 페미니즘 지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성 중에서 만약에 미투를 하는 사람은 미투하고 네. 2차 피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찌질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미투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좀 전에 그 저희 펜스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펜스롤 얘기하면서 펜스롤이 아내 이외의 여자들과 술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시겠다는 건데 사적으로 그 모든 아내들의 꿈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아니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뭐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펜스룰 안에 가다 놓고 자신들은 그러면 남성들하고 차먹고 뭐. 네, 그러니까는 모든 여성들의 꿈인데 이게 이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미투 운동이 잘 되려면 이런 펜스룰도 어느 정도 이제 미투 운동과 이 연대가 되면서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어디서 이 가치가 계속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기혼 여성, 미혼 여성은 또 다르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한테 만약에 자기가 직장에서 펜스룰을 네. 역으로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와 네, 그참 그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그러고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그러니까 JTBC도 그렇고 아까 그 숙대 홍 교수도 그렇고 그런 여성들이 이 펜스룰로 인해서 여성들이 업무에서 배제당할 수 있다 그런 비판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좀 전에 홍성수 교수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요. 그럼 야 펜스룰이 그렇게 되면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해 버리는 거 아니냐? 아예 그 펜스룰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그런 식으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역차별 당한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관점이라고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 게 생각해 보면 기업인들은요, 그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나 어떤 사내 업무 효율성을 위한 그런 비용들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업무 효율성, 그 모든 것들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냥 그 업무 배제되는 거를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오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여성 오너들이 있는데, 여성 오너들이 의외로 또 고위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로 남성들을 채용한다는 거죠. 남성들을 채용한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여성들이 단편적으로, 비율 똑같이 맞춰라. 남녀는 평등한 거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서 역차별이니 뭐니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그게 제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펜스룰이라는 게 상대방을 이제 날려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네. 애초에 이제 안 생기게 하는 게 기본적인 지향점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중간 단계로 이제 그동안에 이 관행적으로 되어 왔던 성적인 어떤 이 폭행이나 희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투 운동으로 터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터져나가지만 이게 이제 터지다가 네. 이거 역작용도 나올 거예요. 원한을 품은 미투. 좀 있으면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 네. 상대방을 낙마시키기 위한 미투. 네. 이번에 뭐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청와대 그 양반 이제 어제 주저앉았는데 네. 그건 뭐 미투도 아니고 미투 각기도 한 이상한 데 딱 걸려서 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사생활 투야 그냥.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폭행했는지도 명확하게 미투라는 성격에서 적용해보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지자체 선거 때 전부 선거운동 하러 유권자 만나고 고생할 필요 없이 하루 종일 사람 풀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투할 수 있는 네. 무슨 뭐 노래방 주인부터 시작을 해서 동네에서 보도방으로 다니는 아가씨부터 동네에 이제 술집 뭐 주인부터 심지어 막 쫙 풀어서 네. 그것만 찾아서 그냥 미투 한 명만 나와버리면 네. 그냥 선거운동은 땡일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해서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 이 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 니도 하고 나도 했는데 같이 해놓고 그 피해자라는 사람을 모아놓고 인위적으로 좀 조직해서 네. 미투 기자회견을 시켜버리면 먼저 받는 사람이 그냥 가버리는 거지. 나 근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거고요. 다선 의원일수록 지금 사실은 미투 운동의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다선 의원일수록. 아무래도 훨씬 높지. 네. 초선이나 근데 이런 지금 포커스가 참 언론의 포커스도 그렇고 여성계의 포커스도 그렇고 다선 의원 쪽으로 향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분들의 내공 존경합니다. 저는 이 미투 운동이 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다 없애는 쪽으로 방향이 갈 거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권에. 그리고 이제 여권의 대권의 향방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일단 안희정 지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이제 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의 지금 주요 이 광역단체 경선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네. 여권의 핵심의 의도에 따라 미투가 움직여질 거고, 이제 한국당이 요즘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충청도는 거의 날라갔다 생각하고 해볼 생각도 못 하다가 네. 충청도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길 수도 있겠다, 충남에, 이런 생각을 할 건데 행복도 잠깐 또 거기도 터질 거예요. 왜? 이게 미투라는 게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쵸. 솔직히 뭐 왼쪽에 있다고 더 발육이 좋고 오른쪽에 있다고 발육이 덜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터질 거라고 보는데,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언론사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방송 뉴스에 언론사가 어떤 여성을 내세워서 상대방의 미투를 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죠? 그, 만약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기다 아니다 한참 싸움이 있는데, 전 의원.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프레시안이나 이런 지면이 아니라 JTBC의 상대 여성이 나와서 미투 해봤다면 그 순간에 끝났을 거예요. 저 그래갖고 정봉주 의원 사건 터지자마자 그냥 바로 그 순간 보자마자 저는 저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일단 프레시안이 조만간 언론사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언론사 프레시안 딱 들으면 무슨 여성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찌라시인지 아닌지, 이건 선거용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봉주가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러잖아요. 뭐 1차는 뭐 이렇게 됐고 2차는 뭐 어떻게 됐고 이 시간에는 뭐 내가 여기 있었고 없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안경 쓰고 딱 나왔고 스마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안경 썼어요. 안경 쓰다 말다 그래요, 그 친구. 그래갖고 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서 2차 뭐 진실 공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는 첫날 그랬어요. 첫날 이거 선거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선거용.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언론사가 사실은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아니고 프레시안이고 그냥 그 언론사 그냥 이름 바꿔갖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프레시안은 네. 저기 좌파 매체 중에는 역사가 굉장히 십몇 년 됐고, 네. 종북 친북이 아닌 쪽에 좌파 매체 중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오래된 기구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프레시안을 통해서 이제 미투가 등장이 됐는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3위권에도 못 들어가고 저 이제 밑에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현재로서는 이 본인이 뛰는가 안 뛰는가가 큰 향배를 바꿀 만한 그런 상황은, 결정적인 어떤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돼서 그러려면 1위를 조지 거지. 응? 저 박수현 네. 전 대변인 같이 1위를 조지지. 그 끝에 있는 사람을 드러내서 그걸 갖다 미투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자가 친구한테 들었고, 친구도 기자고, 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저 서울시장에 나온다니까 과거에 이제 한이 터져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내용막은 좀 봐야 되겠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 지형을 바꾸면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안 되고 또 다른 꿈을 꾸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럼 네. 국민들은 미투 때문에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기존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나비 효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거는 이쪽 저쪽에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왼쪽에 여권에 있어서 미투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을 대부분 괴멸시켜버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한참 미투 뭐 펜스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지금 사회적 논의가, 왜냐면은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번 미투 운동에는 꽤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근데 또 이 와중에 개헌 쓱 집어넣어갖고 개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미투로 이득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투가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만약에 이 정권에서 이 통제하고 조정하고 쇼통하고 하는 기술로 보면 네, 미투를 막으려면 막을 수 있어. 네, 그걸 왜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현재 미투가 벌어져서 주로 여권 쪽에 떨어지고 있지만은 지지율이 자신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때 여권 내부에 주요 정치인들을 물갈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쁠 게 없고, 근본적으로 이 미투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페미니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자성향과 지금 초반에 우리 쪽에서 희생자가 많이 생기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좌측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조정하는데 현재 희생자는 네. 겉으로 우리 편 같지만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에서 좀 이렇게 내부의 권력 투쟁.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미투에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쪽이 이만큼 다쳤으면 이제 너네들 한번 보자 하면 우리 한 10배는 한번 다쳐봐라 이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투가 정말로 여권 쪽에 불리하다. 네. 예를 들어서 당의 지지율이 뭐 한 30, 25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이게 벌써 끝났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방향이 이제 쏙 이쪽으로 틀어지면서 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미투 운동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 순수한 미투 운동으로서는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이득 아니면은 그 진영 논리에 맞으거나 어떤 집단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바보되기 때문에 이 미투 운동의 정치적인 성격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네. 미투라고 한번 봅시다. 네. 술자리 많이 안 해요? 최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미투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는 분이라서 일단은 뭐 요새 제일 죽어나가는 게 노래방 주인들 아니겠습니까? 맞아. 노래방에서 미투가 네. 많이 벌어지죠. 네, 그래갖고 노래방을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일 죽어나가는 게 노래방 그 주인분들, 예, 사업주분들. 한국에 보통 미투를 할 만한 남쪽, 미투 당할 만한 네, 남성들의 연령이 네, 보통 한 50대, 네? 네, 40대 후반 50대, 네, 뭐 20대 초반 이러면 이제 그런 정도의 남성이 여성과 1차로 이제 이 밥 먹다가 네, 반주를 한 잔 하고, 그죠? 뭐 안 그러면 거기서 좀 길어져서 술이 좀 된다고 할 정도로 소주 한 두세 병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대로 들어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 가자 하잖아요. 네, 그럼 여성이 좀 빼는 것 같아가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예? 이제 썩 뭐 블루스를 출라 하거나 뭐 어깨에 손을 올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근데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노래방 가자 했는데 오케이 딱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는 날 허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우리 좀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네. 요즘 진짜 미투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 그럼 편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아니 그냥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술 먹을 때 처음부터 자, 받으세요. 내가 오늘 뭐 김 여사 받으세요. 네. 아니 오랜만에 내가 술 만나네. 오늘부터 이렇게 막 지금부터 이렇게 뭐 성희롱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술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노래를 좀 부르고 싶고, 네. 그리고 자꾸 발동 걸렸다고 네. 저희가 표현하죠. 네, 또 네.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갑자기- 가자 그러면. 네, 그럼 여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야 그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둘이 갔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업을 하자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노래방에 가잖아요. 네. 딴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남자 여자 둘이가 노래방에 갔을 때 그 이제 위에는 조명이 노래 틀어놓으면 뱅글뱅글 반짝반짝하는 이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고 네. 또 무슨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 손이 이제 어깨 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한 2, 3cm나 한 4, 5cm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단체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와 둘이서 밥을 먹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니까 가지 말아라든지 여성이 펜스 룰을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 그쵸. 그 너무 보통 남자들 입장에서는 둘이서 술 먹고 네. 밥 먹고 밥 하다가 술이 되고 네. 그래서 둘이가 소주 한 두세 병을 먹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 이성을 갖다가 욕망이 억제를 하기 시작하죠. 욕망이 이성을 누르기 시작. 그래가 노래방에 가면 정말로 좀 도 닦은 사람이나 뭐 서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다 그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도 닦는 분들도 또 요새는 요즘 뭐 스님이나 무슨 뭐 목사님, 뭐 돌을- 신부님 다 그런 거 보면 돌을 또 다양하게 닦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아니, 일단은 근데 그 여성 단체나 어떤 이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선을 그어줘야 돼요, 분명히.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강간이라던가 성희롱 때 맨날 나오는 게 여성의 복장. 그 논란이 맨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오늘 이제 완전히 또 수구 꼴통 되겠다 둘 다.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여성이 섹시하게 입고 나왔는데 그 여성 딴에는 자기 만족 때문에 난 이렇게 입는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뭐 인간은 동물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가 또 좋아하는 여성 보면은 또 몸이 갑자기 혈액순환도 또 되고 그러면 또 발동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인정도 조금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미투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나야 봐요. 뭐 그냥 비키니로 와도 별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네. 저기 아니,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러지 않지. 네. 충분히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그러면 욕망을 자극해놓고 네. 이제 그런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네. 완전히 여성 단체에서는 아니 뭐 꼭 자극해 놓는다가 아니고 사실 그냥 그런 한정된 장소에서 같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성으로 인식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이성으로 아까도 제가 펜스를 얘기하면서 홍성수 이 숙대 교수를 왜 얘기했냐면요. 이분 뭐 그분 자주 등장하네. 네, 이분 왜 얘기했냐면은 이분은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 인식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인식이 안 됩니까? 솔직히 욕망을 이성으로 말 한마디로 통제를 가능하다고 보시네.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황 소장님 의견이 아니고 뭐 제 의견인데 저는 그거를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상대방을 이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야한 생각을 하는 게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족번식의 어떤 본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야한 생각을 하는 게 남자인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남성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개념치 말을 거라라고 한 저기 여성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갔다. 네. 그러면 이제 안 지사가 이제 가자, 밤이 길다 이랬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 여성이 위계에 의해서 네. 꼼짝 못하고 들어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성 단체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의 기준을 정해서 일을 안 생기게 해야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갖다가 파헤쳐서 누구 죽이는 게 그것보다는 아예 여성이 그런 피해를 안 겪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러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안 지사가 막 위계에 의한 간음을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고 이렇게 덮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강간이지. 네. 그러면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정의를 그러면 당사자는 나이가 33인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위계에 의한 간음. 내가 여기 안 가면 잘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위계한 간음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지금 현재는 뭐 사법부에서 해주는 건데 그 결국에는 판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도 마찬가지고. 아니 앞으로 이제 그 벌어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 걸 네. 이걸 정리를 명확하게 안 하면 여성이 미국 외국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안 간다라고 했는데 두 번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네. 강간과 비슷하게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한국에도 위계에 의한 간음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정의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서 여성이 취해야 될 행동의 표시도 확실히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게 또. 우리 그 희정이 형, 안희정이가 이게 여성단체에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희정이 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성단체들이 그 선정을 해놨어요. 각 지자체별로 점수를 다 매겼단 말이죠. 안희정의 충남도가 어떤 여성 성평등 인식이나 이게 점수가 최하위권이었어요. 전국에서. 네. 징조가 있었네. 네, 최하위권이었는데 안희정이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은 공무원들 그 책상 있잖아요. 책상에다가 이런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갖고 그 양성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보라고도 하고 나름 노력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가 또 발동 걸려서 그런 거지 나름 노력했던 친구예요. 오기 전에 전국 최하위였는데 네. 와서 그걸 이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그 낮에는 열심히 막고 싶었는데 아니 자기가 앞장서서 그 운동을 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야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성평등 이렇게 가자 이랬다가 그럴 줄은 참 아니 저는 그래갖고 더 깜짝 놀랐어요. 지름신도 아니고 그 강림하면 그렇게 안 되나? 근데 어쨌거나 이 지금 제일 애매한 게 네. 현재 이 위계에 의한 간음의 정의가 정말로 어디가 위계고 어디가 이 서로 동해서 하는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례를 가지고 네. 예? 네. 딱 손을 댔다든지 네. 손 떼세요.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네. 또 가자고 하면 당신 강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강간 미수다라고 그러니까 여성단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그 성폭력이나 이거에 대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그 강간으로 인한 형량을 최소 징역 뭐 5년 이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강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강간죄 형량이나 이런 게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미투 운동을 빙자해갖고 어떤 여성의 권익 주장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해결책이 아니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간죄 사형시킨다 해도 강간은 나올 거예요. 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네. 여자는 입이 없어요. 여성은 다른 부분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네. 내가서 못 간다 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못 간다 했을 때 그러면 안 갔다. 네. 그러면 상대가 내가 가자 했는데 자르 안 갔다 해가지고 어떤 보복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이후에 벌어질 일을 그냥 네. 예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나쁜 자리로 배치가 되거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위계에 의한 간음은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가자고 했다 여자가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그래 그러면 그만두지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강림이 돼서 잠깐 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날 여성이 신고를 하면 이제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황에 따른 디테일한 설정을 여성단체들이 정리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한테 일방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은요. 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게 건절이 안 된다고. 아니, 이게 지금 미투에 사니까 다 조심할지 몰라도 여성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권, 뭐 사회, 청년, 여성, 뭐 다 사법부까지 다 참여를 해갖고 사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형사법적으로 하나 보면은 그 고시원 강간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그거 있지. 예. 그 조그만한 고시원에서 남자랑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했던 거죠. 여자가. 근데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나 강간당했다라고 이제 허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1심, 2심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 취지로 나왔다가 2심에서 이제 그게 상황이 반전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고시원의 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고시원 방 벽이 옆에서 다 길을 쫑긋댔지. 상대방의 남녀가 같이 들어왔다 하면. 네,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하더라도 고시원이 또 작지 않습니까? 내가 손 뻗으면은 이렇게 벽이 닿는 게 고시원인데, 만약에 강간을 당했으면 벽을 두들길 수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그렇게 자기가 들었을 수가 있겠지. 네, 옆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게 무죄, 그 여자가 그런 거를 판사가 신문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실대로 성토를 해갖고 무죄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어떤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꼭 이런 판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시들을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게 네. 지금 위기에 의한 간음은 옛날에 직장의 상사한테 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저항을 하지 못하는 한 7, 80년대, 뭐 6, 70년대 수준으로 위기에 의한 간음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데 술 취했다가 여자 부하 직원한테 가자 했다가 네. 다음날 안 갔다고 너 저기 가서 청소나 해. 구석에 가서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여성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해서 네. 여성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계속 당할 거라고 보는 그런 않은 분위기가 많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네. 밥 먹는 자리에서 좀 여성들한테 실없는 소리를 했다가도 성희롱으로 걸려서 상사가 이렇게 곤혹스러워지는 일도 많은데, 그래서 위기에 의한 간음도 명확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렇게 네. 해서 예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네, 봐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사건에는 절대값이란 없습니다. 아니 좀 누가 그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굉장히 촉망받던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그 진보 진영에서. 근데 그렇게, 그리고 자기 충남도에서도 그렇게 캠페인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떤 그 충남도의 수장으로서 그 최하위 유지하려고 또 발동 걸려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절대값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참 이게 미투 운동이 겉으로 보면 누가 했다 해서 이렇게 간단한데, 이 문제가 벌어지는 사회적인 영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또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또 이 미투 운동에 또 역작용이나 부작용도 발생을 하겠고 정치적인 이용도 발생을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는 교훈을 얻으려면 지금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이 현상들을 제대로 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 누구 고발을 받아서 누구를 터뜨린다는 쪽에 집중을 하면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반복돼요. 또 내년에 또 생기고 그냥 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